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발달심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심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임상심리나 상담심리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쉬운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시다 보면은 많이 들어왔던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 발달의 처음에 이제 1장에서는 뭐 기본적인 발달이 뭔가, 그리고 발달에 어떤 걸 말하는가, 그리고 어떤 영역들을 다루는가, 그리고 발달을 연구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을 할 겁니다. 발달의 정의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령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죠? 유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이 모든 전생에 걸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전문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 발달의 정의를 보시면은 수정란에서부터 우리가 노인이 되는 노화 때까지 양적으로 발달하는 거, 질적으로 발달하는 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양적 발달 보시면은 뭐 키, 뭐 체중 등등등 신체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발달들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고, 질적 부분에서도 뭐 감각적 발달, 지각, 인지 발달, 그리고 논리적 사고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성적 발달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양적, 질적 발달 모두 협조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인간 발달 정의가 좀 재밌어졌어요. 최근에도 최신의 어떤 뭐 논문이라던가 이론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뭐 몇 세 때 뭘 하고 몇 세 때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딱딱 떨어져서 암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피아제 발달 이런 거 이제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기술이 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 수정란 때부터 이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가 상당히 뭐랄까 섬세하게 세분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냥 태아기 때는 그랬다, 기술이 뭐 태교할 때는 이랬다, 이런 거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태내기 때 어떤 시기에 어떤 기에서 뭐가 나타났다. 그리고 뭐 뇌발달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발달이 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지니까 이때 내에서 어떤 기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피아제 이론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어떤 개괄적인 걸 아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지금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목적 같은 경우는 이 발달 심리학에서 학문적 목적으로는 연령에 따라서 그럼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유아기, 아동기 당연히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청소년 상담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이제 발달들의 변화를 기술을 하면서 성인 노년기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 연령대에 따른 발달적 변화, 어떤 변화가 지금 중요한가 보시고, 신체적 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여러 뭐 성적 호르몬이라든가 신체 발달이 되면서 그게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거의 정말 100%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디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체 발달이 잘 되고 있느냐, 조숙하느냐 만숙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심리적으로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걸로 밀접한 연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실용적인 목적에서는 발달 수준을 좀 진단해 보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정상적인 발달 레인지로 어떤 연령대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그냥 알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뭐예요? 지금 청소년 상담사, 그죠? 청소년 상담사들은 청소년이 그냥 저 발달 잘하고 있고 신체 발달 좋고요, 뭐 사회성 발달 좋고 친구 관계 잘하고 있어요 하면 상담을 하러 안 옵니다. 언제 와요? 뭔가 문제가 있고 선생님 좀 심리 발달에서 정서 발달에 좀 불안해요, 뭐 우울해요, 아니면은 키가 너무 작아서 친구들 놀려요,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담을 오죠.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올 때 그러면은 어떤 발달 단계냐, 그리고 어떤 진단을 내려서 진단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매기고 상담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발달 심리학이 기본이 되고 임상 심리학과 상담 심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좀 실용적 도움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걸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청소년 우울증이 생겼다, 아니면 뭐 가면 우울증이 생겼다, 아니면 청소년기 때 정신분열병이 생겼다, 또는 아주 가벼운 정도로는 그냥 적응장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 발달 시기에 이 발달 가업이 돼야 되는데
쭉쭉쭉 이런 부분들이 미스가 나서 이런 진단이 됐으니 치료로는 어떻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사실은 실용적인 목적이 좀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실용적, 학문적 목적 다 통틀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이제 의미가 있지만 우리 청소년 상담사에게는 이런 실용적 목적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달 심리학의 그러면 형성이 어떻게 됐느냐? 다윈의 진화론부터 갑니다. 뭐든지 이제 학문을 함에 있어서 이 학문이 뭐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어지 왔는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수강생들이 좀 답답하고 좀 힘들죠. 이게 뭐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이해보다도. 그래서 이런 거 근데 기출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9세기에서 20세기 초기는 어땠는가, 어떤 관점이었는가. 그게 20세기 후반에 되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 뽑아보는 거 있잖아요. 찾아보는 그런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다윈의 진화론부터, 그죠? 그래서 발달 연구에 어떤 추진력과 가능성을 처음에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왜? 이 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고 진화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는 뭔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데 끝이다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변화도 하고 진화도 하고 발달도 하고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을 내세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이 다윈까지 진화론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에서 20세기 초에 오면서 아동 심리학 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발달 심리학에 좀 특히나 발달 심리학 하면 이제 이 발달 심리학 전반적으로는 성인과 뭐 노년기까지 하겠지만 대부분 아동 청소년 발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도 많아요. 성인이나 이제 노년기가 됐을 때는 자아 정체감도 형성이 많이 되고 안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상담을 해도 조금 추이가 달라요. 근데 청소년 상담을 해보면 상담실에 왔을 때는 그냥 곧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뭐 친구들이 괴롭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만 해도 너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동 청소년의 어떤 발달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변화도 확 일어나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기적같이 변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할 정도로 어떤 그런 그죠? 그 변화의 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죠?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50년대에는 성격적인 부분 성격 그러면은 발달 심리학에도 아동 발달 심리학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도 좋은데 근데 성격적인 것도 좀 들여다보자. 아동 청소년에 어떤 게 있냐 또는 성인에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오고 육아에도 관심이 초점이 되면서 발달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과업을 못했을 때 뭐 과업이 빠를 때 특히나 육아에서 중요한 거는 느린 아동이겠죠. 그죠? 발달이 안 돼요. 신체 발달이 안 돼요. 말이 안 나와요. 못 걸어. 그럼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다가 저러다가 걷나 보다 저러다가 말하나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육아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이의 정상 발달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발달 심리학을 형성하는데 큰 어떤 기여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스키너의 이론하고 이제 중요하죠. 삐아제. 별표 해주시면 좋겠어요. 발달하면 삐아제입니다. 그죠? 스키너랑 삐아제 인지 이론이 나오게 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 성장 발달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에릭슨의 성인의 심리에도 의미 있는 발달이 있다. 그럼 아동 청소년만 있냐? 그래서 성인 쪽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20세기 후반에 대해서는 근데 발달도 발달인데 유전 환경적인 부분에서 발달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초점을 맞추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에 있어서 이런 행동적, 인지적 요소들을 비롯해서 여러 환경적인 것들과 뭐 유전적인 거, 타고난 거, 기질, 뭐 애착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서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이 발달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그거를 좀 정확히 알고 학습한 다음에 좀 접근해 보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저는 발달 심리학 책 많이 읽어보라 그러거든요. 일반 사람이라 하면 뭐 그냥 뭐 수험생이라던가 심리학 관련 분야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육아할 때 제가 이제 부모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들에게도 기본적인 발달 심리학서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야 그냥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가 그냥 돼야 그 다음 뭐 깊이 있게 들어가든지 그냥 관가를 하든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